네, 반갑습니다. 더모인세배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할 건데요. 종합소득공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는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했고 세율 봤었고요. 이 종합소득공제 공부할 건데 종합소득공제 우리가 공부할 게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인적공제를 할 거예요. 이게 시간을 제가 생각하고 하면은 빨라지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차피 궁금하신 분들만 듣는 거니까 양해를 구하고요. 시간이 뭐 20분 넘을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적공제가 여러분 쉬운, 그냥 뭐 150만 원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실수가 나오는 게 인적공제입니다. 추징사례도 인적공제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중에서 소득요건, 연령요건 있죠? 그걸 잘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가봅시다. 오늘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이제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부양가족공제라고도 뭐 하죠. 부양가족공제.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인적공제인데 이 부양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돈을 벌어. 내가 돈 번 것을 가지고 먹여 살리는 게 부양이잖아요. 그쵸? 저도 제 자식들이 있어요. 제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번 걸로 부양하는 거잖아. 그래서 뭘 해주는 거야? 아, 부양하는데 돈 드니까 150만 원이라도 소득 공제해 줄게 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부양이라는 건 돈을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 일단 상식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게 사실 부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돈 벌지 않아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연령요건, 소득요건인데, 자, 이 연령요건, 소득요건은요, 이 인적공제에서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프리뷰. 자, 예습입니다. 예습인데, 예습이, 자, 우리가 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이렇게 해놨죠. OX 보기만 해도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여러분. 이거 거기에서 소득요건, 연령요건이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그쪽 가서는 제가 설명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 안 되면 뒤에도 이거 하나 또 이해 못 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연령은요, 나이인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이 됐죠? 23년도부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당 신고년도 빼기 출생년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23년도 가니까, 자, 출생년도를 빼면은 만 나이가 나오겠죠. 그 나이를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는 뭐 60세 이상이다, 20세 이하다, 뭐 요런 것들 판단할 때 요 산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소득요건이에요. 소득요건. 제가 아까 부양 가족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부양이니까 돈을 안 버는 게 맞지. 근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100만 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100만 원이야. 뭐?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요 1번, 2번, 3번 합쳐서 100만 원 이하면 돈 안 번 걸로 볼게 라는 거예요. 아예 돈을 사실 안 벌어는 게 부양가족이지 사실은. 하지만 세법에서는 조금 더 100만 원 이하인데,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 요 판단이 여러분 제일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소득세 전반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외부 특강 엄청 많이 하고 갔어요. 지금 1월인데 이제 또 계속 합니다. 12월에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질문하신 것을 바탕으로 제가 PT에 녹여놨으니까 제일 많이 질문하신 것들 사실 더 들어가면 3, 40분 넘게 찍어야 돼요, 여러분. 소득세 전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분리과세랑 비과세는 제외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분리과세 요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분리과세 저번 시간에 제가 원천징수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완납적 원천징수를 제가 분리과세라고 해서, 자, 실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중에서 분리과세라고 눈도장 찍으세요라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거예요.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리과세입니다. 그게 뜻이 그런데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1강으로 복습을 해보면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로 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개인은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뭐만 있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예외로 뭐로 끝나자는 거죠? 연말정산으로 끝내자. 그죠? 1강 듣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1강, 2강 다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연말정산으로 끝내자라고 하는데, 자, 일단 원칙을 공부해 볼게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를 6가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자, 근데 요 종합소득 금액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다 뭐 소득이 발생한다고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지금 제가 완전 컴팩트하게 소득세 중에서 종소세를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여러분?
종소세도요 정리하려면 시간적으로 한 50분짜리 한 15개 넘게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정말 연말정산에 필요한 것만 해서 지금 한 10분 만에 끝낼 건데 그건 엄청 해자 아니야 여러분? 그죠? 해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어떻게 하면 시간 줄여가지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초과돼야 돼. 자, 그러면 금융소득은 이자랑 배당인데요. 2천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막 이자 받잖아 통장에. 나도 받고 그죠? 근데 우리 왜 종소세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이자 배당이 뭐가 없는 거야? 2천만 원이 안 넘는 거야 우리는. 그죠? 자, 그럼 잘 봐봐요. 그리고 또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해야지만 이 종합소득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만약에 종합소득 금액이 안 돼. 합산이 안 돼. 그럼 얼마야? 그럼 종합소득 예를 들어서 1,900만 원 있어요. 이자가. 그럼 여기 합산돼 안 돼? 안 되죠. 왜? 2천만 원 초과해야지만 합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종합소득 금액 얼마야? 합산이 안 되니까 빵인 거야 여러분. 자, 이 배우자 볼게요. 이 배우자는 뒤에서 공부할 연령 요건이 없어요. 연령 요건이 없다는 건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자, 이렇게 보면 배우자가 1,800이랑 100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이 초과해야 안 해요. 2천만 원 초과 안 합니다. 그럼 이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이 돼야 안 돼요. 이게 합산이 안 되는 거야. 합산이 안 되면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 거야? 빵원인 거야. 빵원.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분리과세로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죠. 세법 어려우신 분,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렵죠? 자, 들어봐요. 원천징수 과세 종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0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받아야. 이자가 발생했어. 그 은행에서 이 10,000원을 다 여러분들 주지 않습니다. 15.4%를 떼고 8,000 얼마예요? 460원을 줘요. 8,460. 나는 1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8,460원 받는 거야? 그쵸. 1,540원이 세금을 띄인 거예요. 1,540원 중에서 1,400원은 국세고요. 140원은 지방세입니다. 국지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 된 거야.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2천만 원이 안 넘으니까 이자를 받긴 받아도 세금을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 거니까. 그럼 종합소득 금액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 빵원이라 빵원. 자, 그럼 이 사람 100만 원 이하예요, 아니에요? 빵원이니까 100만 원이지. 인적공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음 해외라고 봅시다. 해외. 제가 여기서 금융소득도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더 공부하실 분들은 거기 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2천만 원은 요거는 국내입니다. 국내 이자 배당 같은 경우 2천만 원 초과고요. 해외는요 무조건 다 종합소득에 신고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걸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하거든요. 뭐 사실 이런 말은 알 필요 없고 왜 해외를 다 무조건 종합소득에 신고해야 되냐면요. 이게 100만 원, 10만 원 해외는요. 우리 국세청에서 안 잡혀요. 원천징수를 안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원, 10만 원 다 신고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야? 종합소득 110만 원이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적공제 돼야 안 돼요? 인적공제가 안 됩니다. 왜요? 100만 원 이하가 안 됐잖아요. 100만 원 이하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 인적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다음 갑시다.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일용직을 500만 원 받았어. 일용직은 실제로 세무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뭐 그냥 알바한다고 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알바는 3.3 프리랜서로 신고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일용직은 실제로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500만 원 봅시다. 이 일용직은요. 앞에서 봤지만 뭐로 끊는다 그랬죠?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고 우리가 1강에서 공부했어요.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죠, 이것도.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 배우자도 인적공제가 되는 겁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그랬어요. 다음. 아버지가 국민연금 수령 500만 원 받았어요. 진짜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뭐 30만 원 받아요. 20만 원, 50만 원 받아요. 그분들 잘 들으세요. 500만 원 받았어요. 1년에. 자, 그럼 이 사람 100만 원 이하니까 요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연금을 공부해야 됩니다. 잠깐 공부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자, 연금도요. 이렇게 총 연금액은 내가 받은 실수령액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공제를 해줘요. 모든 소득은 공제를 해줍니다. 비용 처리를 해줘요. 이자랑 배당 빼고는. 조금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요렇게 요 표에 따라서 비용 처리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처리. 에? 연금도 비용 처리 해준다고? 맞아요. 비용 처리 해줘요. 근로소득 여러분들도 비용 처리 해줍니다. 뭐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줘요. 뒤에 가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연금도요.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해줘. 이거 500만 원을 이게 500만 원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서 비용 처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비용 처리 이 표예요. 볼까요? 350만 원 이하야 연금액이. 그럼 공제가 얼마예요? 총 연금액이래. 그럼 350만 원 받았어. 그럼 비용 처리가 얼마인 거야? 350만 원인 거야. 그래서 연금 소득은 빵인 거야. 이해가셨어요? 요 빵이 100만 원 이하인지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갑시다. 그래서 요 표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요게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이면 되는 거잖아요. 요 X값, 총 연금액, 수령 연금액, 연금액을 구해야 돼. 그 금액이 정확하게 이 금액입니다. 516만 6,666원 이하면요, 비용 처리가 돼서 100만 원 이하가 돼요. 그러면 516만 6천 대충 한 달에 한 40 얼마 정도 되죠? 매월 한 달에 40만 원 받으신 아버지야. 응? 그럼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서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그래서 인적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적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100만 원 이하인데요. 원래 이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땐. 근데 500만 원, 총 금액 500만 원 이하인 자도 부양가족으로 넣어줄게 라고 예외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봅시다. 여러분, 총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의 모든 소득은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여러분도 맞죠? 에? 내 근로소득에서 뭘 비용을 빼줘? 여러분이 연봉, 이게 총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공제는 여러분의 비용 처리입니다. 이건 이제 일괄적으로 해줘요. 세법에서. 뒤에 가서 볼 거예요. 해주는데 어쨌든 이 총 금액은 연봉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처음 하신 분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총 금액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 되면요, 근로소득 공제가 350이어서 근로소득은 150만 원이거든요. 사실 이게 100만 원 이하예요, 아니에요? 150만 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게, 인적 공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거지. 그래서 총 금액 500만 원인 자도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다른 소득 있었을 때 안 되고 오직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어려워요, 여러분. 인적 공제. 자, 나이 요건 봅시다. 나이 요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존속 같은 경우엔 60세 이상, 비속은 20세 이하, 입양자는 20세,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입니다. 이건 내 형제자매 말하는 거야, 나의. 됐죠? 그래서 여기 배우자는 제가 연령 요건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어떤 나이든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야. 그러면 만으로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적공제 연령 요건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소득 요건 뭐가 있었어요? 앞에서 종합소득금액 이렇게만 쓸게요. 퇴직 플러스 양도까지 합쳐서 얼마?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총금액, 근로소득만 있었어요. 총금액 얼마? 500만 원 이하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같이 살아야겠죠.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 한 자잖아요. 그죠? 생계를 같이 해야 되지만 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도 공제 대상 포함이에요. 두 번째, 재혼한 것도 되고요. 세 번째, 배우자랑 직계 비속은 별거해도 같이 사는 걸 본대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비속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같이 사는 걸로 보고 소득 요건, 연령 요건을 따지라는 거지. 됐죠? 근데 배우자는 연령 요건이 없는 거고. 그쵸? 그리고 네 번째, 직계 존속이면 위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같이 사는 걸 보겠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취약,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들은 일시퇴공. 이건 사실 이제 형제자매밖에 해당이 안 되겠죠. 왜? 4번에서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 주거 형편은 이제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까지만 설명드리고, 배우자, 직계, 비속은 그냥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같이 사는 걸 봐준다면서요. 그러니까 5번은 형제 자매만 해당이 되겠지. 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르시면 이건 어려운 거라서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건 저의 잘못이 아니야. 어렵게 설명한,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갑시다. 근데 혹시라도 장애인이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령 요건을 안 봐요. 막 예를 들어서 아버지야. 아버지인데 장애 판정을 받으셨어. 그럼 원래 아버지는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장애인이죠. 그러면 요 연령 요건 60세 이상을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56세야. 56세인데 장애인이죠. 그럼 사실은 존속이 60세 이상이니까 연령 요건이 해당이 안 되죠. 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요건 넘어가고요. 앞에 설명 잘 들으시면 됩니다. 추가 공제는요, 전제가요, 지금 앞에서 공부한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즉 기본 공제 15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요런 경우가 해당이 되면 추가로 해주겠다는 거야. 만약에 요 기본공제 대상이 150 못 받는 사람이야. 그럼 이 추가공제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가봅시다. 경로 우대자는 100만원, 장애인 200, 한부모 100, 분연자 50인데요. 경로 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겁니다. 만 70세를 한번 해볼까요? 계산하면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연령 요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2023 빼기 출생연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만 나이인데 요게 70세면 되잖아요. 그러면 2023에서 70을 빼면 1953년이지. 1953년생인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셔. 근데 인적공제 150만 원 앞에서 기본공제가 돼. 그러면 195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100만 원까지 해서 한 사람당 25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 거죠. 커요, 적어요? 큽니다. 두 번째, 장애인 같은 경우 200이고요. 진짜 실제 장애인이 돼요. 3번, 한부모는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비속입니다. 배우자는 이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이유는 상관없이 사별이든 이혼이든. 분여자, 마지막. 분여자는 여자만 해주는 건데 본인이 여성이고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 여러분 종합소득금액은 뭐였어요? 아까 2, 배, 사, 근, 연, 기 요 6가지였죠? 근데 합산 기준이 있다고 했어. 이자 배당 얼마? 2천만 원 초과. 기타는 300만 원 초과예요. 제가 말씀드린 안 드린 것들은 다 1원만 발생해도 합산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종합소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3번은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 있거나 아니면 없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자. 됐죠? 그러니까 남편만 있어도 여잔데 3천만 원 이하이면 50만 원 그냥 해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동시 적용 불가능해 한부모랑 부녀자는 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건 제가 하나 사례를 만든 건데 시간이 없어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 판단 기준은요. 요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12월 31일 전에 이혼을 했어. 그럼 배우자 12월 30일 기준으로 배우자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 12월 30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망자야.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이제까지 받았어. 근데 보니까 돌아가셨어. 23년에. 23년 뭐 6월 뭐 12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6월 11일 기준으로 나이 요건이랑 연령, 소득 요건을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넣을 수 있는 거지. 장애 치유자도 전날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진짜 컴팩트하게 공부한 겁니다. 좀 어려운 거니까 몇 번 들으셔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이건 안 바뀝니다. 제가 15년 전부터 공부했지만 15년 전부터 세법을 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 조금씩 개정된 거 있지. 뭐 한부모가 생기고 부녀자가 뭐 3천만 원이 초과 그게 요건이 들어가고 했지만 뭐 150만 원 이하이거나 뭐 종합소득금의 퇴직 양도 그게 합쳐서 100만 원 이런 거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이게 뭐가 또 중요하다 그랬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나오고요. 뒤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또 하나 뭐 있어요?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판단하는 거 있어서 소득요건 연료요건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거 그대로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 오늘 공부한 거를.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이는 세포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